지난 시간에서는 자바에서 클래스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클래스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메소드를 공부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변수라는 이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값을 저장하는 것, 그러니까 값을 저장하는 기능. 두 번째는 이 저장된 값이 변할 수 있다. 두 가지의 개념을 기억하시면서 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값을 저장하는 기억 공간, 값을 저장하는 기억 공간. 이 기억 공간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메모리가 조금 단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있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CPU와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PU는 명령어를 처리하는 유닛이고, 메모리는 어떤 데이터를 기억하는 공간이고, 보조기억 장치도 데이터를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메모리와 보조기억 장치의 차이는, 이 보조기억 장치는 USB, 하드디스크 같은 걸 의미하는데요. 보조기억 장치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지만 메모리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저장하지 않고 전원이 종료가 되면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들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변수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 메모리 공간에다가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값은 변할 수 있다. 변수에서 이 변이라는 뜻은 값이 변할 수도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값이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상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변수와 상수의 공통점은 값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값이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수와 상수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우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4번인데, 값을 저장할 때 그 값에 대한 타입이 있습니다. 이 타입은 어떠한 값을 저장할 것인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입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고, 이 타입은 값을 저장하는 속성, 값을 저장하는 내용들, 그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라는 것은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 변수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 선언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료형,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변수명, 그리고 요거는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대입 연산자. 이건 나중에 저희가 연산자를 공부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다루게 될 텐데, 일단은 대입 연산자는 뒤에 있는 내용을 여기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한다, 저장한다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돼요. 그리고 초기값이라고 한다는 것은 변수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변수라는 것이 기억 공간에 할당이 될 때 이 변수에 값을 집어넣는 거, 처음에 변수가 만들어질 때 그 값을 집어넣는 것을 초기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요 첫 번째 인트, 요것을 우리는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료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a를 저희는 변수명이라고 합니다. 자바에서는 변수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겠죠. 그 값을 처음 변수가 만들어질 때 집어넣는 값,
이것을 초기값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자면 A라는 저장 공간에 7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저희가 A 더하기 2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값이 7이 아니라 8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값을 저장하는 기억 공간이고 이 저장된 값은 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변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형이라고 한다는 거, 이 자료형은 타입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형은 타입이다. 자, 타입은 저장할 수 있는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선언문을 분석을 해보면 A라는 변수는 뭐를 저장할 수 있다? int라는 자료형을 저장할 수 있다. 근데 int라는 자료형은 정수만 저장할 수 있다. 정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A라는 변수는 int라는 자료형만 저장한다. 다시 말해서 정수만 값을 저장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8이라는 정수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8.2 이 점이 붙었죠. 요거는 실수이기 때문에 얘는 값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는 ABC라는 문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는 저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A라는 변수명은 int라는 타입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변수를 선언할 때 이 변수는 어떠한 값을 저장할 수 있는지 요거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 변수가 만들어질 때 처음으로 갖는 값이 무엇인가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선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라고 하는 자료형, 요것도 자료형이죠. 이 차라고 하는 자료형은 문자 한 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자 한 개를 저장할 수 있다. 그 문자는 1, 2, 3, 4 이것도 문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1, 2, 3, 4는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정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A, B, C, D 이렇게 문자 한 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명은 B가 되고요. 초기값은 7이 됩니다. 이때 문자는 이렇게 끝 앞하고 뒤에 작은 따옴표 하나를 붙여서 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럼 요 선언문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B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을 저장하겠다. 여기에 7이라는 문자 한 개를 저장하겠다. 이 선언문의 의미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형은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료형이 차라고 한다는 것은 문자 한 개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A라는 문자를 이렇게 저장하겠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문자 한 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A, B라는 문자를 이렇게 저장하겠다, 얘는 불가능합니다. 얘는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자가 한 개이면 문자가 여러 개면 문자열이라고 자바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8을 집어넣겠다. 8을 이렇게 집어넣겠다. 요건 가능할까요? 네, 요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따옴표가 붙지 않은 요 8은 정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문자 8을 집어넣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 8이라는 숫자 앞에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자바는 이 8은 숫자가 아니구나, 문자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이때는 8이라는 것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변수명, 그리고 이 변수명은 값을 저장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 값을, 저장한 값을 정의하는 것이 자료형이다. 이 자료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만들어질 때 처음으로 대입하는 값을 초기값이라고 한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 스트링이라는 자료형입니다. 스트링이라는 자료형.
그리고 name이라는 변수명이고 초기 값은 김티처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눈치채셨겠지만 이 string이라고 한다는 것은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string은 문자열, string이라는 것은 문자열. 다시 말해서 스트링 자료형은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고요. 차라고 한다는 것은 문자입니다. 저희가 그 실수나 정수는 쉽게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문자랑 문자열은 가끔 혼동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놓으셔서 차는 문자, 그리고 스트링은 문자열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차라고 한다는 것은 문자죠. 문자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큰 따옴표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이라는 숫자에 큰 따옴표를 붙이면 얘는 문자가 될까요? 문자열이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문자는 한 개이지만 큰 따옴표를 붙였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이 자료형은 문자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방금 이 선언문도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name이라는 변수가 하나 이렇게 있고요. 여기 기억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김티처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김티처라는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자열에 저희가 이 name이란 변수의 값으로 a라는 문자를 저장할 수 있을까요? 네, 얘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저장하려고 하는 값에 앞과 뒤에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문자로 자바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name이라는 변수는 문자열을 저장하도록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쌍따옴표가 붙은 a라는 문자는 저장할 수 있을까요? 네, 요거는 저장이 가능합니다. 예, 저희는 얘를 문자 한 개로 보고 있지만 큰 따옴표가 붙었기 때문에 자바는 요 데이터를 문자열로 인식을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저장이 가능합니다. 네, 요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대표적인 자료형 3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여기서 익히실 때는 자료형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변수명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초기값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의미를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는 것이 프로그램을 잘 짜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수의 이름을 저희가 설정할 때 임의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변수를 설정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네이밍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변수를 설정할 때 필수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은 관례적인 부분. 관례적인 부분은 필수는 아니지만 개발자들이 이 변수를 봤어서 이 변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좀 잘 지어진 변수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따졌을 때 남자 이름과 여자 이름만 보고서 성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변수의 이름만 보고서 이 변수에 저장할 값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례는 되도록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적인 부분 이 3가지 파트로 나눠서 변수의 네이밍 컨벤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문자, 달러라는 표시, 언더버만 가능하고 숫자로는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변수를 만드실 때는 문자, 달러, 언더버만 가능하고 숫자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바에서는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예약어는 사용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바 예약어는 자바에서 인식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저희가 봤던 예약어를 몇 개 본다면 int라는 단어라든가 또는 클래스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은 저희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자바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바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관례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변수명을 지정할 때는 영어 단어 두 개를 연달아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단어를 저장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save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word라는 단어를 합쳐서 변수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카멜 표기법이라고 낙타 표기법이라는 표기법을 많이 자바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낙타의 표기법 어떤 느낌이냐면, 낙타에는 이렇게 뿔이 있죠. 뿔. 낙타에 뿔이 있죠. 그것처럼 첫 번째 단어는 소문자로 시작을 해서 save를 적어주시고, 두 번째 시작되는 word는 대문자로 써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현재 개발을 할 때 변수명을 save word라는 변수명을 만들고 싶은데 소문자로 쫙 쓰지 않고 첫 번째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뒤에 붙는 첫 번째 단어는 대문자로 쓰는 경우,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만들면 이것을 저희는 자바에서 카멜 케이스, 낙타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는 변수명도 많이 신경 쓰셔서 변수명을 잘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문자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리터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개념만 저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형의 값을 직접 표현하는 방식, 변하지 않는 값.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뭐 int a라는 변수에다가 40을 저장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40이 바로 리터럴입니다. a라는 변수에 얘를 저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10, 50 또는 실수는 뭐 12.34, 문자는 a, b, c, 이런 식으로 실제 값을 직접 표현하는 방식을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리터럴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변수가 저장하는 값의 타입을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 수업의 핵심은 뭐냐면 변수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자료형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초기값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변수는 값을 저장한다. 그리고 그 저장할 값을 정의하는 것이 자료형이다. 그리고 변수가 만들어질 때 처음으로 저장하는 값을 초기값이라고 한다. 이렇게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자료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형은 기본 자료형과 참조 타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분간은 참조 타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참조 타입은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랑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객체는 중반쯤에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목표가 무엇이냐면 자료형을 이해하고 변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목표를 잡고, 그 다음 스텝으로는 객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게 목표입니다. 처음부터 여기를 접하시면 저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여기를 탄탄하게 하신 다음에 참조 타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자료형을 살펴보면 크게 문자, 숫자, 논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차, 숫자는 다시 정수와 실수로 이루어져 있고, 논리는 불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 요거를 저희가 다 암기를 하면 좋겠지만 실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차라는 자료형 많이 사용하고요. 정수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시작되는 게 정수죠. 정수는 일반적으로 int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 바이트랑 소트랑 롱의 차이는 뭐냐면, 값이라는 게 있으면 이 값의 표현 범위가 있습니다. int가 표현하는, 저장할 수 있는 값의 크기,
그리고 바이트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의 크기, 이런 부분에 따라서 4개로 나눠지는데, 저장할 때는 int 자료형을 많이 사용하고요. 실수 같은 경우에는 더블을 많이 사용합니다. 플로트랑 더블도 마찬가지로 차이점은 값의 표현 범위입니다. 그런데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더블을 많이 사용합니다. 값의 표현 범위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는 차, 숫자는 int, 실수는 더블, 논리 타입은 불린, 이렇게 코드를 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프로그램이 익숙해지시면 값의 표현 범위를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를 코드를 짤 때는 현재 차, int, 더블, 그 다음에 불린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는 문자 하나인 거를 저희가 공부했고, 정수는 숫자를 공부했고,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부분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럼 불린 타입은 뭐냐면 참과 거짓말을 저장할 수 있는 게 불린 타입입니다. 이거를 저희는 true와 false라고 합니다. 그럼 불린 타입에는 true를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false를 저장할 수도 있죠. 불린 타입은 딱 2가지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어요. true를 저장하든가 또는 false만 저장할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셔서 저희가 코드를 작성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정수형에서는 바이트, sort, int, long이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정수형은 1바이트의 메모리의 영역을 차지하고요. short는 2바이트의 영역을 차지합니다. int는 4바이트의 영역을 차지하고 long은 8바이트의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럼 4바이트라는 기억 공간을 차지할 때 이 4바이트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때는 그 4바이트로 표현 가능한 범위로만 정도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int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형은 2바이트의 자료형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수형에서 플로트는 4바이트를 차지하고 있고 더블에서는 8바이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형은 1바이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다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int는 4바이트, 그 다음에 불리는 1바이트, 그 다음에 더블은 8바이트.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 못하신다면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셔도 되지만 이 부분은 암기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이 바이트와 int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파일이나 영상 등의 자료를 컴퓨터가 저장할 때는 이 바이트라는 기억 용량을 이용해서 저장을 합니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int는 정수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아까 제가 이 4바이트라고 했을 때 이 4바이트 그리고 정수가 이 4바이트라는 공간 안에 저장할 수 있는 표현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바이트는 정수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사이에만큼의 정수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 작성할 때 요만큼의 숫자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nt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이 숫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적당하게 앞자리만 외우신다든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형은 문자도 저장 시에는 정수로 표현됩니다. 이 오타 났네요. 유니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유니코드 이 부분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암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논리형은 true와 false 2개의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하시고 추후에 예제를 통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장을 정리하자면 기본 자료형을 기억해 주시고요. 기본 자료형에는 정수형, 문자형, 실수형, 논리형이 있다. 정수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int이고 4바이트이다. 그리고 문자형은 차 2바이트이다. 실수형은 더블 8바이트이다. 논리형은 1바이트이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 4바이트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바이트라는 기억 공간에서는 정수의 값을 저장하는 범위가 이렇게 된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선언문의 이론을 가지고 저희가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언문은 변수를 만드는 것이고 그 변수를 만들 때는 자료형이 있고 그리고 초기값을 대입한다. 이 개념을 저희가 기억하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변수명은 A, 변수명은 B, 변수명은 C,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도 다 변수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수명이죠, 이것들은. 네, 그리고 자료형을 한번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형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료형은 여기 int가 자료형, 차가 자료형, 스트링이 자료형이 됩니다. 그리고 초기값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초기값은 30, 그리고 A, 그리고 자바. 여기서 A는 작은 따옴표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문자가 될 것이고 자바라는 글자는 쌍따옴표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문자열로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언문이라고 한다는 거는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네,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변수를 만들 때는 자료형 그리고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6개의 라인이 있지만 이 중에서 선언문은 하나, 둘, 3개가 선언문이 되고 다른 3개, 요 밑에 있는 라인들은 선언문이라고 하지 않고 변수의 값을 변경시키는 코드가 됩니다. 요거를 먼저 구분하셔서 선언문과 선언문이 아닌 거를 먼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변수가 어떤 것인지 자료형이 어떤 것인지 초기값이 어떤 것인지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코드를 가지고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A라는 변수에는 현재 30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변수에는 문자 A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C라는 변수에는 자바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코드를 보시면 얘는 대입 연산자인데 요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연산자는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도화기는 사칙 연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도화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입 연산자를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뒤에 있는 결과값을 앞에다가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뒤에 있는 A 더하기 20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A에는 현재 어떤 값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30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을 더했습니다. 이 더한 결과가 50이 됩니다. 이 50을 대입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A라는 변수에 대입해라, 즉 저장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는 더 이상 30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50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변수는 값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B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B라는 문자를 대입 연산자가 또 나왔죠. 얘를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입 연산자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대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현재 B라는 변수에는 A라는 문자가 저장되어 있지만 얘가 이제는 B라는 문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여기 있는 코드도 보겠습니다. 이 코드도 마찬가지로 선언문은 아닙니다. C라는 변수에 무언가 대입을 하겠다. 그 대입하는 값이 자바 월드라는 것이 됩니다. 이 문자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바가 최종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자바 월드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 코드는 지금에 봤을 때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이 코드들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코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선언문을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변수와 자료형을 구분하시고 이 변수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스를 구현할 때 필요한 자료형 변수를 공부하였습니다.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기억 공간,
이고 그 값은 타입이라는 자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변수가 값을 저장할 때 타입으로 정의된 값만 저장할 수 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수의 선언과 그리고 그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코드를 구분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연산자를 활용해서 코드를 구현하는 것이 중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선언문을 가지고 저희가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